안녕하세요. 17강입니다. 17강 대기대순환과 해수의 표충순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아이패드로 화면 녹화를 할 거거든요. 원래는 그 컴퓨터로 파워포인트를 이제 하면서 화면 녹화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필기할 게 많아가지고 아이패드 녹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모습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 아래 바닥에 책상 바닥에 아이패드가 있어가지고 좀 이제 아래를 많이 보면서 할 겁니다. 여러분은 물론 저보다는 화면을 위주로 보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 강의를 하려고 아이패드 화면 녹화를 하니까 계속 이제 펜을 쓸 때 딱딱딱 이렇게 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애보고자 구입한 게 있어요. 다이소에서 낚시할 때 사용하는 거라고 하던데 그거를 아이패드 그 펜슬에 꽂으면 보이나? 이걸 꽂으면 소리가 안 나고 보호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거를 오늘 게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좀 부드럽게 필기를 하면서 오늘 17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7강은 대기대순환이라는 아주 중요한 거를 배울 거고요. 그 대기대순환을 이용해서 표층 해류까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기대순환이란 거는 지구 규모의, 그러니까 아주 큰 규모의 대기의 움직임이다. 아주 큰 규모의 바람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대기대순환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왼쪽에 보면 제가 동그라미를 2개 그려놨는데 파란색 동그라미가 얘가 바로 지구입니다. 지구.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태양입니다. 태양. 우리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잖아요.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있어요. 우주 공간상으로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요. 그 중에 일부가 우리 지구로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는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근데요, 우리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고요. 지구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지구도 우주 공간상으로 에너지를 방출을 하거든요. 물론 태양 복사 에너지만큼 강하지는 않겠죠. 근데 지구도 지구의 온도가 있을 테니까 그 온도에 맞는 복사 에너지를 우주 공간으로 방출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 지구도 방출하는 게 있어요. 요거를 뭐라고 하겠어요? 요거를 바로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구 입장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들어오는 거예요. 플러스고요. 우리 지구 입장에서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나가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위도에 따라 지구에서 그 위도에 따라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의 그 분포하는 경향을 보면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저위도일수록 많아요. 저위도가 고위도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구 복사 에너지도 저위도가 고위도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의 가로축이 지금 가운데가 위도 0도 적도고요. 지금 북반구 고위도, 남반구 고위도로 이렇게 양쪽으로 위도가 커지고 있는데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 입사량도 적도 쪽으로 저위도 쪽으로 올수록 커지고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나가는 방출량도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위도에 따른 에너지의 차이는 다릅니다. 위도에 따른 에너지의 차이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요 정도, 지구 복사 에너지는 요 정도,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큰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에 따라서 지금 저위도를 보면요. 저위도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나가는 방출량보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 입사량이 더 크죠. 그럼 얘는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더 크니까 뭔가가 남는 거예요. 에너지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적어볼게요. 저위도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더 크니까 남는 과잉인 거예요. 과잉. 자, 근데 고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요. 고위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 입자량보다 지구 복사 에너지 나가는 방출량이 더 많죠. 그럼 얘는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으니까 에너지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자연은 너무 착해가지고 항상 많이 가지고 있는 애가 적게 가지고 있는 애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위도에 에너지 넘치니까 고위도 지금 불쌍하잖아요. 에너지 부족해서.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의 이동이 지금 이렇게 저위도에서 고위도, 저위도에서 고위도 방향으로 일어난다. 그 에너지를 이동시키기 위해 대기대순환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에너지의 이동량이요, 어디에서 제일 클까? 에너지의 이동량이, 여러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요 지점은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같네. 그럼 여기는 에너지의 이동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이 태양 복사와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같은 요 지점에서 에너지가 이동하는 에너지의 수송량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이동하는 양을 대략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에너지 이동량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것도 한번 봐두시고요. 결국에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위도에 따라 이렇게 에너지의 과잉과 에너지의 부족,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가 이동해야 한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바로 대기대순환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대기대순환을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게 바로 지구예요. 지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운데가 위도 0도인 적도가 되겠고요. 제일 꼭대기가 북위 90도, 북극이 되겠습니다. 반대편에는 남이 90도, 남극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구 규모의 대기 이동인 대기대순환을 그릴 때요, 적도와 극지방이 어떤지를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적도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과잉 남잖아요. 그래서 따뜻합니다. 따뜻하면 기온이 높으니까 공기의 밀도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밀도가 작으면 슉 하고 위로 올라가겠죠. 공기의 상승이 나타나고요. 무한정 상승하는 건 아니죠. 최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냐? 대륙권 개면까지, 대륙권이 끝나는 곳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반면에 여기 이제 북극, 극지방을 보면요, 춥습니다. 추워요. 기온이 낮으니까 공기의 밀도가 크겠죠. 그래서 공기가 슉 하고 아래로 하강하게 되는 거예요. 하강하다 보면 이제 지표랑 만나면 더 이상 더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이 지표 부근에 모였다가 이런 식으로 퍼지게 되는 겁니다. 적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적도에서 대륙권 계면까지 상승한 공기들도 여기 모였다가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흐름을 이어주면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가 이렇게 극지방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이 극지방에서 지표 부근에서 이렇게 저위도로 내려오는 공기 이렇게 적도까지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하나의 어떤 순환이 생기잖아요. 순환. 요 순환이 지금 북반구에 한 개가 만들어졌고 같은 원리로 남반구에도 한 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 아래쪽, 우리 인간은 요 아래쪽에 살잖아요. 인간이 사는 아래쪽에 지표 부근에 부는 바람의 방향을 보면요. 바람이 지금 여기 지구 위에다 그려볼게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우리 항상 바람이란 거, 바람이 출발하는 곳을 기준으로 이름을 붙이니까 이런 걸 우리 북풍이라고 하겠죠. 북풍. 그러니까 북반구에 이렇게 하나의 순환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구 어디든 간에 항상 북풍이 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는 대기대순환이 이렇게 단순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지구가 스스로 돌기 때문에 자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선생님이 그린 요거는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고 우리 지구 자전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에 단일세포 모델이에요. 우리가 순환을 세포라고도 하거든요. 세포가 단일, 한 개인 모델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지구는 자전을 하거든요. 근데 지구가 자전함에 따라서 전향력이라는 힘이 생겨요. 전향력. 자, 전향력이란 게 어떤 힘이냐. 일단은 이 전향력이라는 힘이 생기는 원인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구가 스스로 도는 자전 때문에 생기는 힘이고요. 전향력의 방향이 어때요? 라고 하면 전향력의 방향은 어떤 운동을 할 때요. 그 운동하는 방향에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전향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운동 방향은 여러분들 필기하세요. 오른쪽 90도,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전향력이란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단순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요 지구의 자전, 즉 전향력을 고려했을 때의 대기대전도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요게 포인트죠. 오늘의 가장 중요한 그림입니다. 지금 요 펜 쪽을 꽂으니까 사실 필기가 막 쑥쑥 잘 되지가 않네요. 그래도 한번 좀 천천히 필기를 잘 해볼게요. 자, 실제 대기대순환을 그리기 위해서 제가 북반구를 3개로 이제 3등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위도 0도고요. 여기가 북위 30도, 여기 북위 60도, 여기 북위 90도라고 위도를 그려놓습니다. 실제 대기대순환을 그릴 때도 항상 시작은 적도와 극지방부터 하는 거예요. 적도는 따뜻해. 에너지가 과잉이잖아. 따뜻하니까 공기가 훅 하고 상승하게 돼요. 자, 그리고 극지방은요, 추워요. 추우니까 공기의 밀도 커서 공기가 훅 하고 하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시작으로 그릴 겁니다. 자, 일단 적도로 다시 내려와 볼게요. 자, 적도는 상승 기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대륙권 계면까지 상승해요. 여기 모인 애들 결국에 퍼집니다. 퍼진다는 거, 상층에서 공기가 고위도 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흐름이 이렇게 쭉 하고 극지방까지 계속되는 게 아니고요. 얘가 가다가 내가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휘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여러분 요거는 상상을 해야 돼요.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가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 방향이라는 건 여러분 지금 보는 요 모니터를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뚫고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렇죠. 진행의 오른쪽으로는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화살표가 휘어지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극지방까지 계속 흐름이 지속되는 게 아니고 이 30도 부근에서 끊겨가지고 30도의 공기가 쌓이는 거예요. 상층에. 그럼 쌓인 게 결국에 이렇게 하강하게 되고 하강한 게 다시 지상에서 저희도 쪽으로 가서 하나의 순환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저희도의 하나의 순환이 만들어졌고 요걸 우리가 헤들리 순환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고위도를 보면 자, 고위도는 아까 극지방에서 이렇게 하강했잖아요. 하강한 애들이 이렇게 저희도로 내려오겠죠? 그 내려오는 것도 적도까지 계속되는 게 아니고 보세요. 얘가 진행하는 방향에 오른쪽으로 휘게 되니까 이렇게 칠판, 그러니까 여기 화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휘게 되는 거예요. 그 흐름이 60도까지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60도 부근에서 또 공기가 쌓여가지고 쌓인 애들이 위로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순환이 만들어지고요. 요런 걸 극지방 부근의 극순환 또는 극세포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중위도가 남았죠. 여러분, 중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리냐면, 제가 방금 이제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을 여기 요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에도 한번 똑같이 그려볼게요. 적도에서 아까 상승한다고 했죠? 상승해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순환을 그려주면 됩니다. 90도에서 하강한다고 했죠? 하강하는 거 자연스럽게 순환을 그려주면 돼요. 그러면 요 사이에 끼어있는 공기가 마치 우리 그 햄스터 키우는 사람, 햄스터, 선생님도 초딩 때 햄스터를 엄청 많이 키웠었는데 햄스터 집에는 항상 이렇게 쳇바퀴가 있어요. 햄스터 쳇바퀴를 생각해 보세요. 쳇바퀴 하나, 둘, 세 개 이런 식으로 있으면 양 끝에 있는 쳇바퀴가 돌잖아요. 그럼 가운데 있는 쳇바퀴에 햄스터가 타있지 않더라도 양 끝에 있는 애들이 도니까 얘가 낑겨가지고 같이 움직이게 될 거거든요. 그런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30도에서 하강하니까 같이 하강할래, 60도에서 상승하니까 같이 상승할래 하면서 이렇게 순환이 생기는 게 중위도의 순환인 겁니다. 그래서 중위도에서는 같이 상승,
같이 하강하면서 이렇게 어떤 역학적인 원인으로 순환이 만들어지고요. 요걸 우리가 페렐 순환 또는 페렐 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저위도의 헤들리, 중위도의 페렐, 그리고 고위도의 극순환 이렇게 세 개의 순환이 만들어지고 북반구의 세 개 역시 똑같은 원리로 남반구에도 세 개의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순환의 종류를 나눌 때 이렇게도 나눠요.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 같은 경우는 아까 만들어진 그 원리가 적도가 따뜻해 그리고 극지방이 추워 요거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열적인 이유로 만들어진다 라고 해서 요걸 우리가 열적순환이라고도 하고요. 배터리가 없네. 열적순환 또는 직접순환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페렐 순환 같은 경우는 요거는 역학적인 순환 또는 간접순환이라고 순환의 종류를 나누기도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우린 항상 요 아래쪽 지상에 부는 바람이 중요해요. 그 바람의 방향을 알아야지 여러 가지에 대비할 수 있거든요. 바람 얘기를 좀 해보자면 자, 저위도부터 저위도에는 지금 바람이 고위도에서 저위도 방향으로 불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바람이 이렇게 부네요. 이런 식으로 북풍 부네요. 근데 우린 전향력을 생각해야 되니까 바람이 부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게 되는 거예요. 요거 보고 선생님 왼쪽으로 휘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있는데 가는 방향, 내가 진행하는 방향이 오른쪽이거든요. 여러분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 오른쪽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요렇게 저기도에 지금 북동풍이 만들어지고요. 요 바람의 이름을 무역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역풍. 자, 그 다음에 중위도도 볼게요. 중위도에서 바람의 방향, 저위도에서 고위도 방향으로 이렇게 부는데 오른쪽으로 휘니까 이와 같이 남서풍이 불게 되죠. 요 남서풍의 이름이 바로 편서풍인 겁니다. 편서풍. 그 다음에 고위도에서 똑같은 원리로 해보면 이렇게 바람이 불고요. 요거를 우리가 극동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위도의 무역풍, 중위도 편서풍, 그리고 고위도의 극동풍이다. 방향과 함께 알아둬야 되고요. 그럼 남반구의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그냥 적도를 기준으로 대칭입니다. 우리 유치원 때 하던 그 데칼코마니처럼 적도 기준으로 접었다 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반구는 이렇게 무역풍이, 이렇게 편서풍이,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극동풍이 불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몇 가지 언급을 해볼게요. 아까 이 점선이 대륙권 계면이라고 했는데 그 대륙권 계면을 위도에 따라 그려본다면 대륙권 계면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대륙권 계면이 저위도에서 높고요. 그리고 고위도에서 낮게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저위도가 따뜻해서 이 대기 자체가 팽창했기 때문에 대륙권 계면이 높은 곳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저기압과 고기압 할 때 상승기류 있으면 저기압이어서 날씨가 흐리고요. 하강기류 있으면 고기압에서 날씨 맑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어디가 저기압이냐면 0도와 60도인 거야. 0도와 60도 상승기류 있으니까 구름 생기고 비 오는 흐린 날씨고 여긴 저기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반대로 하강기류 30도와 지금 90도가 하강기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날씨가 맑은 거예요. 그만큼 비가 안 온다는 거죠. 우리 연분에서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기압으로 따지면 0도가 저기압, 30도 고기압, 그 다음에 60도 저기압, 90도 고기압, 저고, 저고의 기압 배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복습할 수 있는 거 위도 60도에서 따뜻한 저위도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 고위도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 만나서 전선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온대 저기압도 탄생하게 된다라는 것도 이 대기대순환 모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대기대순환이 등장했던 게 방금 말했듯이 온대저기압에 일생할 때 등장했었고요. 그리고 위도에 따른 염분 분포할 때 강수량과 증발량을 가지고 염분을 해석했잖아요. 그때도 대기대순환이 나왔었는데 이제 요걸 다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대기대순환에 대해서는 제가 맨 처음에 그림을 그냥 지구 그림만 띄워놨잖아요. 그 그림에도 여러분이 필기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교환을 블로그에 올리고 있잖아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 아래 설명 누르면 블로그에 교환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올려놨거든요. 거기에도 요 빈
틀만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직접 필기하면서 공부해보세요. 자, 이렇게 우리 대기대순환 내용이 끝났고, 그럼 요걸 바탕으로 표층해류를 볼 건데, 표층해류 설명을 지금 이 그림에다가 먼저 해볼게요. 제가 잠깐 요거 지울게요. 자, 요거 슉슉슉 이렇게 지우고, 제가 여기다가 바람만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자, 바람이 지금 북반구 저위도에 무역풍이 이렇게 분다라고 했고, 중위도에 이렇게 편서풍이 분다라고 했어요. 고위도도 이렇게 극동풍이 분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해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층 해류, 얕은 곳의 바닷물의 움직임, 그 원인은 바람입니다. 원인은 바람인데요. 물론 뭐 지구과학 2를 하는 친구들은 그 해류의 방향을 설명할 때 해수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지금 지구과학 1에서는 그냥 바람 때문에 해류가 생겨. 근데 바람 때문에 생기는 해류는 동서 방향으로 생겨.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했던 거에 의하면 저위도에는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이 바람 때문에 동서 방향으로는 바람이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니까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류가 생기는 거예요. 요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즉 적도 근처에 있으니까 적도 해류인데 적도보다 북쪽에 있으니까 북적도 해류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그린 해류가 북적도 해류인 거야. 북적도 해류. 자, 그럼 중위도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불면 바람에 의해서 서에서 동으로 해류가 흐르겠죠. 요 해류의 이름이 만약에 태평양에 이렇게 생긴 해류라면 태평양 북쪽에 있으니까 북태평양 해류, 대서양이라면 북대서양 해류라고 하는 겁니다. 편서풍이 원인이 되는 해류인 거죠. 그래서 저위도에서는 동에서 서로, 중위도에서는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동서 방향의 해류가 흐르는데 실제로는 여기 바닷가 사이사이에 쿵쿵쿵 대륙들이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대륙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북적도 해류가 동에서 서로 흐르다가 대륙과 쿵 부딪히면 얘가 이런 식으로 대륙의 경계를 따라 흐르게 됩니다. 요걸 우리가 요 큰 바다의 서쪽 경계에 흐르는 해류다라고 해서 서안경계류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서안경계류. 그 다음에 요 해류도 흐르다가 쿵 대륙과 부딪히면 요렇게 대륙의 경계를 따라 흐르게 되고요. 지금 고위도에서 저위도 방향으로 내려오네요. 요걸 우리가 동안경계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그린 위도 0도에서 60도까지 이렇게 표층해류가 만드는 순환이 있죠. 0도에서 60도까지 표층해류의 순환을 우리는 아열대 순환이라고 해요. 아열대 순환.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아열대 순환이 지금 그린 것과 같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남반구는 역시 내가 그린 거 다 지워졌다. 아까 봤으니까 여러분 다시 되돌려서 보세요. 남반구는 그려보면 대칭이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올 거예요. 지워줘도 괜찮아요. 이제 더 멋진 그림으로 볼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요 그림으로 해수의 표층순환을 이름과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다의 이름부터 볼까요? 자, 우리나라 어딨지? 우리나라? 여기 지도에서? 맞아. 우리 너무 귀여워. 우리나라 요렇게 우리나라 옆에 일본 요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쪽으로 있는 이 바다를 뭐라고 해요? 맞아요. 요 바다를 우리 태평양이라고 하는 거지? 바다의 이름 모르는 친구들도 있다? 그럴 수 있어. 지금부터 알아두시면 돼요. 자, 요거를 태평양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요게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구는 둥구니까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유럽과 아프리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조금 태평양보다 좁은 바다, 여기를 우리가 대서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서양. 그래서 우리는 아열대 순환을 공부할 때 태평양 북쪽인 북태평양, 남태평양, 대서양의 북대서양, 남대서양 이렇게 좀 4군데의 바다에서의 아열대 순환을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태평양부터 볼게요. 자, 태평양부터 보면 지금 태평양의 북태평양부터 봅시다. 북태평양이니까 여기 요 부분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동서 방향으로 저위도에서 동에서 서로 흐르는 요 해류, 원인이 무역풍이라는 바람 때문에 생긴 해류인 거죠. 요걸 우리가
북적도 해류라고 한다고 했어요. 북적도. 여러분도 적으세요. 자, 북적도 해류가 흐르다가 대륙과 쿵 부딪혀가지고 서한 경계류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요 서한 경계류의 이름이 바로 쿠로시오 해류입니다. 요렇게 흐르는 해류 말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쿠로시오 해류. 자, 그 다음에 이제 편서풍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요 해류가 있습니다. 요 해류 이름이 태평양의 북쪽에 흐른다고 해서 요걸 우리가 북태평양 해류라고 하는 거야. 북태평양 해류. 자, 그 다음에 또 대륙과 쿵 부딪혀서 이렇게 동쪽 경계에 흐르는 해류가 있죠. 요걸 우리가 캘리포니아 해류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해류. 그래서 북태평양 아열대순환은 북적도, 쿠로시오,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해류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태평양도 볼게요. 자, 남태평양에서 저위도 동에서 서로 흐르는 요 해류를 우리는 남적도 해류라고 해요. 적도보다 남쪽에 흐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대륙과 쿵 부딪혀가지고 서쪽에 흐르는 요 해류를 여러분 여기 호주거든요. 오스트레일리아의 동쪽에 흐르는 해류다라고 해서 요걸 우리가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라고 합니다.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그 다음에 요 해류 볼게요. 얘 지금 편서풍 때문에 생기는 서에서 동 방향의 해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해류가 흐르는 위도상에는 방해하는 대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대륙의 방해를 받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 지구를 이 위도상에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림으로 그렸을 때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적도예요. 남반구에 여기 남극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그린 요 해류가 이런 식으로 방해를 받지 않고 우리 지구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요거를 남극 순환해류라고 해요. 아슬아슬하죠? 지금 아이패드 배터리가 별로 없는데 일단은 되는 데까지 찍어보고 중간에 충전을 하고 오겠습니다. 자, 남극 순환해류가 이렇게 흐르고요. 그리고 동쪽 경계로 흐르는 요걸 우리가 페루해류라고 합니다. 페루해류.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서양을 볼게요. 대서양 좀 확대해서 보자. 너무 좁으니까. 자, 대서양도 지금 적도 부근에 요거를 북적도, 요거를 남적도 해류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북대서양부터 본다면 북적도 해류가 있고요. 여기 요렇게 서한 경계류의 이름이 여기 살짝만 지울까요? 요 캘리포니아 해류 이렇게 지우고 자, 여기는 요 서한 경계류가 여기 우움푹 들어간 거 보이죠? 이렇게 대륙이 육지 쪽으로 우움푹 들어간 거를 만이라고 하고 볼록 나온 걸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멕시코 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멕시코 만 근처에 흐른다. 멕시코 만류라고 해요. 멕시코 만류. 그 다음에 요거를 대서양의 북쪽이니까 북대서양 해류라고 하겠죠. 북대서양.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흐르는 동안경계류를 카나리아 해류라고 합니다. 카나리아 해류. 남대서양도 볼게요. 자, 요렇게 남적도 해류가 있고요. 여기 흐르는 요 해류를 우리는 브라질 해류라고 해요. 그리고 요거는 그대로 남극순환 해류가 이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져서 여기 동안경계류죠. 남대서양 동안경계류. 요걸 우리가 벵겔라 해류라고 합니다. 벵겔라 해류. 요렇게 우리는 총 4군데의 바다에서 아열대 순환들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북반구에서는 아열대 순환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도 확인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 경계류 한번 볼게요. 경계류라고 하면 서한 경계류와 동안 경계류를 말하는데 서한 경계류 같은 경우는 보세요. 쿠로시오 해류 서한 경계류죠. 저위도에서 고위도 방향으로 흐르죠. 그 다음에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서한 경계류인데 저위도에서 고위도 방향이고 멕시코 만류와 브라질 해류라는 서한 경계류 역시 저위도에서 고위도 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저위도에서 고위도 방향으로 흐르는 거를 우리는 난류라고 해요. 서한 경계류들은 저위도에서 고위도 방향으로 흐르는 난류야. 반면에 우리 동안경계류를 보면 동안경계류 캘리포니아 해류 지금 고위도에서 저위도 방향, 그 다음 페루 해류, 그 다음 벵겔라 해류, 그리고 카나리아 해류 모두 다 고위도에서 저위도 방향으로 흐르죠. 그래서 우리
동안경계류 같은 경우는 한류예요. 한류라는 게 뭐냐면 고위도에서 저위도 방향으로 흐르는 게 한류인 거예요. 그래서 서안경계류와 동안경계류 각각 난류와 한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다른 것도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서안경계류와 동안경계류 중에 수온은 누가 더 높을까요? 같은 위도상에 서안경계류가 흐르는 지점과 동안경계류가 흐르는 지점의 수온을 비교를 한다면 위도가 같더라도 난류가 흐르는 서안경계류가 더 수온이 높을 거예요. 요건 우리가 표층 수온 할 때도 배운 거잖아요. 근데 수온이 높다면 그만큼 염류들도 잘 녹겠죠. 그래서 염분도 높을 겁니다. 그래서 서안경계류는 동안경계류보다 수온과 염분이 높고요. 동안경계류는 수온과 염분이 낮은 편이에요. 자, 그리고 용존산소량이란 건 산소가 얼마나 많이 녹아있느냐를 말하죠. 기체의 용해도라는 건 수온이 낮을수록 높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온이 낮은 애가 산소가 더 많이 녹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안경계류가 용존산소량이 더 많고요. 서안경계류는 적어요. 근데 선생님 영양염류는 뭡니까? 영양염류라는 거는 우리 해수 속에 있는 염류들인데 염분이랑은 다른 겁니다. 보통 이제 플랑크톤의 몸체를 구성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산소가 많은데 생명체가 잘 살겠죠. 그러니까 산소가 많을수록 플랑크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플랑크톤을 구성하는 영양염류도 많다. 그래서 용존산소량이 높은 곳이 영양염류도 높습니다. 이렇게 짝지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 지구과학 2 내용이긴 한데 우리 요 정도는 알아둡시다. 서안경계류와 동안경계류가 흐르는 유속이 달라요. 서안경계류가 동안경계류보다 더 빠르게 흐릅니다. 더 좁은 길을 깊은 깊이에서 또 빠르게 좁고 깊고 빠르게 흐르거든요. 그래서 서안경계류 유속 빠르고 동안경계류 느리다까지 서안과 동안경계류 비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해수의 표층수난도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가볍게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해류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근처는 아까 이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볼까요? 여기서 우리나라 아까 귀염둥이 어딨어 이렇게 확대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 근처에 흐르는 해류는 바로 이 쿠로슈 해류거든요. 저위도에서 고위도 방향으로 난류가 흐릅니다. 요 난류 이름이 쿠로슈 해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쿠로슈 해류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쿠로슈 해류라는 큰 해류에서 갈라져 나온 작은 가지치기한 해류들이 우리나라 근처에 흐르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제 우리나라 그림으로 넘어온다면요. 우리나라 근처에는 요렇게 북태평양의 서안 경계류 역할을 하고 있는 쿠로시오 해류라는 난류가 흐른다고요. 그쵸? 근데 이 쿠로시오 해류에서 갈라져 나온 게 이렇게 황해에도 그리고 이렇게 동해에도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황해에 흐르는 거를 황해 쪽에 흐르는 얘 역시 지금 방향으로 따지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난류인 거잖아요. 그럼 황해 난류라고 하고요. 그리고 동해 쪽으로 흐르는 거 얘도 역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난류인 거잖아요. 요걸 우리가 동한 난류라고 해요. 동한 난류. 근데 또 난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위도에서 저위도 방향으로 내려오는 한류도 우리나라 근처에 있거든요. 어디 있냐면 북한 쪽에 있어요. 북한 쪽에서 이런 식으로 고위도에서 저위도 방향으로 내려오는 얘를 우리가 북한 한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근처에는 동안난류, 황해난류, 북한난류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요. 특히 동안난류와 황해난류의 경우는 쿠로슈 해류에서 나온 난류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언급을 하자면 북한난류와 동안난류가 여기 동해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을 조경수역이라고 해요. 조경수역. 한류랑 난류랑 만나는 곳에서는 한류에서 잡히는 물고기 한류성 어종과 난류에서 잡히는 난류성 어종이 모두 잡히는 황금 어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힙니다. 근데 조경수역의 위치는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계절에 따라 위치 변화를 적어보자면 여름과 같은 경우는 난류가 더 힘이 세지겠죠. 그래서 동안난류가 더 힘이 세서 올라가면서 조경수역이 좀 더 북쪽에 북상하게 되고요. 그리고 겨울과 같은 경우는 한류가 더 힘이 세지겠죠. 그래서 북한 한류의 힘이 더 세지니까 조경수역이 내려옵니다. 남하하게 되는 겁니다. 라는 조경수역의 계절별 위치 변화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제 대기대순환 그리고 그 대기대순환을
원인으로 하는 표층해류까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표층에서 깔짝깔짝이 아니고 깊은 곳까지의 심층순환 내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구 뿌셔!